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간호법이죠. 간호법. 한번 쓰고 가볼까요? 간호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짧은 영상 찍어서 올린 적도 있는데요. 간호법은 간호법이지 간호사법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간호법이 생겼는데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지 사실 차차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간호법의 원안을 그대로 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 보면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맞지만 일단 지금은요, 저는 왜 간호법을 처음에 좀 반대했다가 꼭 필요하다 얘기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간호법은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법을 가르치죠. 보건의학 관계법규 법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또 이 지역세 간호학, 다 제가 가르치는 세계잖아요. 이 지역세 간호학을 가르친 지 10년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알려주고 책을 쓰고 한 입장에서 보다 보면 역사를 꼭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어떻게 정해져 있던 내용들이 이게 일제시대 잔해물이더라고요. 일제시대.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내용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걸 내가 보고서는 실제 경험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지금 우리가 밥그릇 싸움의 개념이 아니라 간호라는 걸 받아야 되는 환자와 전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국회에 온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맨 처음 제가 이런 화살표 그리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막 쫙 설명하잖아요. 이게 2호기로 올라가요. 1914년. 이 중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되기 전에 사실은 되게 괜찮았어요. 이때는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미쿡에서 미쿡 등등등에서 간호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선진의 간호를 막 한국에 쫙 퍼뜨려주면서 이때 3파 규칙, 간호부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정을 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이 이후로 왜냐 30년을 왜 말을 쓰냐 이렇게 30년이 흐른다. 30년이 흐르는데요. 이때 방금 말했던 3파 규칙이라든지 3파 규칙 좀 색깔 써봐야겠어요. 3파 이거 뭔지 알죠? 3파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이 아나? 3파 삼시세미 알아요? 그렇죠. 3파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받는 할머니를 말하거든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엄마들이 아기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기 받는 의사들이 없으니까 3파 규칙이 지금이 조산사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조산사의 느낌으로 3파 규칙이 생겼고 간호부 규칙 생겼다니까. 누가 만들었게? 간호부 규칙이니까 법은 아니지만 규칙이에요, 규칙. 이 규칙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간호사가 간호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미국의 또 영국의 독일의 간호 선교사님들이 쫙 선진의 법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준 거예요. 거의 이런 이름하에 독립적인 어떤 이런 규칙이지만 법 체계가 존재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이때가 30년 뭐예요? 1944잖아, 그쵸? 제대로 안 해? 1944년. 몰랐어. 내가 가지고 있어. 아니, 이 사람아. 30년을 더 해봐봐. 더하면 44년이잖아요. 이때요. 조선의료령이라는 게 만들어. 조선의료령. 조선 제목도 의료령이야, 령. 명령할 때 령. 조선의료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1944년 정확하게 8월 29일 우리나라 법들은 29차를 좋아해요. 농어촌 특별법도 12월 31일 날 만들어서 그 다음 연도부터 하게끔 하듯이 하여튼 8월 29일에 이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그리고 또 의생 아니지, 기생 말고 의생. 그래서 의과생, 그리고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를 다 통합해버렸어요. 통합한 상태에서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잘 봐봐요. 44년이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제 식민지 시대란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시대다. 이 시대 때 처음으로 간호부라고 하는 이름의 이러한 법 제정이 의료부, 의사, 치과의사, 의생, 조산부, 보건부, 간호부 다 통합해가지고 거기에 조그맣게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는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침략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더 살리고 자기들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존재로만
의사 간호사를 뒀어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의료 관심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간호는 그냥 진짜 갑자기 엄청 선진의 간호 가다가 일본에 그 당시 그냥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남자 의사 밑에 여자 간호원 이렇게 하면서 의사들이 막 야 물 떠와 그러면 하이 이거 했던 게 간호원이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엄청 멋진 미국의 선진 간호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일제식민지에도 완전히 죄송하지만 후진 간호로 갔어요. 네, 후진 간호 표현을 할게요. 일본 지금 노인 간호에서는 앞서가는 건 맞지만 좀 그렇잖아요. 점점점점. 그래서 후진 간호가 섞여버렸네. 근데 그때 그 간호에 대한 줄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의료법 있잖아요. 의료법이 만들어진 게 가장 기본적인 51년도인 거 아시죠? 1951년도에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름 하에 의료법이라는 이름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이름도 간호원이었다. 아유 참, 이 원자가 무슨 원자예요? 보조원의 원자. 어디서 나왔겠어요? 일본에서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의료보건 국민의료법, 흥분해가지고 색깔도 안 쓰고 있네. 자, 국민의료법. 이 국민의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는요, 국민의료법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의료에 대한 법률을 만든 법인데 거기 들어가는 간호에 대한 법은 딱 몇 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썼던 그 한 줄, 제일 기분 안 좋은 그 한 줄이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일제 잔재물이에요. 간호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현재 의료법은 일제시대의 잔재물이다. 예. 진짜라니까요. 제가 쓴 책을 또 깨알 홍보 아니고 이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쓸 때마다 제 2조 의료인의 이런 말 있죠. 2조의 5호에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네 가지 네 줄이 다 그려져 있어요. 네 줄 중에서요. 첫 번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우리 병원에서 늘 하는 거. 그렇죠? 히스토리 체킹하고 문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 줄 2번. 자, 2조의 제6. 거기에 따르는 나목이라고 불러요. 나목. 뭐가 들어있어요? 별로 안 좋지만 읽어줄게. 내가 이걸 할 때마다 어차피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게 의료법 관련 수업할 때마다 흥분하는 딱 그 지점이거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적혀있어요. 보조.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보조냐고요. 왜 보조냐고. 왜? 51년 다음에요. 우리 1987년도에요. 우리 간호원이라는 이름 없어지고요. 간호사란 이름으로 갑니다. 간호사. 자, 간호사라고 하는 건요. 이 의미를 지우는 거야. 원자를 지웠어요. 원자를 지우고 간호사라고 하는 건 사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스승사자. 간호사는 선생님이다. 왜? 환자를 가르치고 보호자를 가르치고 같은 간호사를 가르치고 학생 간호사를 가르치고 간호조무사를 가르치고 또는 의사도 가르치고 간호사 선생님이다. 여러분 원의 이 보조라는 이름은 원이에요. 보조원. 이게 환경미화원 할 때 원자 쓰잖아. 그렇죠? 그렇게 약간 무슨 보조원 느낌 또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아예 없애고 간호사로 갔어요. 근데도 여전히 의료법에는 진료의 보조에 이게 매여 있는 거죠. 이게 어디 거예요? 일제시대 잔재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때 이후로 이 44년도 이후로 간호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2023년에다 44를 뺀 몇 년이에요? 77년? 내가 빠르다. 77년째 좀 있으면 100년 돼요. 77년째 이렇게 일제의 잔재가 있는 의료법이 장악하고 있다. 근데요, 일본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일본은 그래 얘는 일단 선진국이야. 얘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자기네들은 48년도 우리나라 45년 광복을 이룩하고요. 48년도에 얘네들은 분리했어요. 분리해가지고요.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한 게 일본. 적어놓을게. 일본은 분리했다고. 의사법하고 간호법을 분리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 의사법 분리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 속국에 있었을 때 그때 그 법 그대로 지금 23년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간호법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보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환자를 자율적으로 전문성에서 판단해서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또 이슈가 이 지역사회란 말도 나오는데 의사들이 이제 밥그릇 싸움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영역을 니네들이 뭔데 뺏어가? 이런 건데 내가 생각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의사들이 안 내려가는 사각지대, 의료의 사각지대에 가서야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문간호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1차 보건의료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1차로 해당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개설을 한 해 만에 뭐네 하는데 제가 원안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진짜 원문에 대한 건 언젠가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결국은 뭡니까?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고 발전한 적이 없는 진료의 보조에만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 의료법 안에 있는 간호 관련된 법 딱 4줄. 그중에 마지막 줄은 강호조무사를 지도한다야. 3줄밖에 없는데 세 번째 줄이 거기 나와 있지만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획과 수행 이런 걸 조금 더 확대시키는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간호법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조금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우리가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며 그러면은 3년제, 4년제로 합치면서 간호사들을 좀 많이 그럼 더 확장시켜라. 그래서 원래 1만 명 정도만 입학시키고 졸업하다가 지금 2만 명.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2만 8천 명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들만의 IMF가 시작됐잖아요. 너무 간호사들이 많이 뛰쳐나오면 뭐해? 병원 가가지고 견디질 못하는걸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 이거를 내준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내주면서 이거를 가져오는 게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큰 빅 퓨처였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의. 근데 그 빅 퓨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건 되게 너무너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얼마나 간호법이 거창하겠어요, 여러분들. 거창하지 않죠. 그런데 그 원안대로 일단 통과가 된 다음부터는 한 개씩 계속 법이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병원에 120명 이상 있는 PA들, 서울대 병원뿐만이 아니죠. 곳곳에 PA를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PA들이 간호사가 참 많잖아요. 그들이 지금 불법으로 수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부분들이라든지 정당한 교육을 차라리 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만 그 자격을 주든지 이렇게 자꾸 불법으로 저기 아래에서 무슨 음지에서 양지는 옛날에 국정원에서 쓰던 저건데 자꾸 음지에서만 사람들을 이렇게 기우고 있으면 이 간호가 성장하고 의료가 성장하고 간호를 받는 국민들이 건강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간호법에 대한 얘기를 쭉 왜 필요한지 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때 잠깐 제가 마음 아팠던 얘기도 했었습니다. 법을 잠깐 반대한 게 아니라 이거를 주는 대신 갖고 왔냐? 근데 못 갖고 오길래 안타까웠던 마음에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간호법이 개정된다 한다면요. 우리 같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 간호법의 필요성과 의의를 알리면서 적극 동참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미 80% 이상이 찬성했다던데? 찬성이죠? 오케이. 자, 찬성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 혈압 하나 재고 모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간호사는 굉장히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역사회 곳곳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직으로 간호원이라는 보조 딱지를 떼고 진짜 간호사로 전문적인 간호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체감되는 게 없을 수 있겠지만 간호법의 제정은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질문. 아니야. 48년도에 일본은 의사법이랑 간호법이랑 분리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간호법이 필요 같은데요. 역시 일본의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건 지들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모든 나라에 간호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간호법이 모든 나라에 있다 이건 약간 오버스러워.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간호사를 위한 법이 77년째 안 바뀐 나라도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저는 그래요. 간호법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이든 어느 법이든 어디든 상관이 나는 간호사들이 정정당당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업무 분장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간호법이란 이름으로 그것들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지금 인터넷 댓글에 가장 많이 보이는데 간호법 통과가 되면은 간호사들이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개원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MP 아시죠? 여러분, 널스 프랙티스라고 해서 MP가 있고 전문 간호사들은 자기 클리닉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미국도 개설하려고 할 때 의사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땅덩이가 넓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단 땅덩이가 작지. 그러니까 아무 데서 개설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 그럼 맞지 않다 생각하지만 진짜 개설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려고 하고, 이러한 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가가지고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정해진 건 아직 원안까지 다 나오고 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서 말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개설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단독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어떠한 권한을 줘서 그 권한에 맞는 간호행위는 할 수 있다. 그 전에는요, 병원에서만 간호행위를 했어야 됐어요. 의료기관에서만.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그 말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개설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드네. 편집해요.